저는 이번 달 초에 회사로부터 특별 성과급 2억 원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한 결과였죠.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성사시켰고 상사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만의 작은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기쁜 마음에 가족 단톡방에 그 소식을 공유한 거였죠. 여러분, 제가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을 받았어요. 2억이나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즉시 답장을 보내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역시 우리 며느리야. 하은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빛나는구나. 시누이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시아버지께서도 칭찬을 해주셨어요. 남편 재민이도 자랑스럽다며 웃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하은아,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다음 달이 엄마 60회 갑자야. 알지? 네, 물론 알고 있어요. 원래는 조촐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60회는 인생에 한 번뿐이잖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60세 생신은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어머님. 멋진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생신상이 아니라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 말씀하셨어요. 호텔에서 제대로 된 잔치를 하려고 친척들도 다 부르고 엄마 친구들도 초대하고 100명 정도? 100명이요. 아, 네. 그럼 비용이 꽤. 그래서 말인데 하은아, 네가 성과급도 받았으니까 이번에 엄마 생신 비용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가 평생 재민이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이번 한 번만 엄마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되겠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2억 원은 제 개인 재산이고 저는 이미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 아파트 계약금을 아파트는 언제든지 살 수 있어. 하지만 엄마 60회는 딱 한 번뿐이야. 네가 효녀잖아. 이번만 도와주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재민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60회 생신 잔치를 호텔에서 하시겠대. 100명 초대하고 재민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100명?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 최소 3천만 원은 들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님이 내 성과급으로 도와달라고 하셔서 재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아파트 계약금 모으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거절해. 60회 생신인데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어머님께 3천만 원 정도는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아파트 계약금이 조금 미뤄지겠지만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생신 잔치 비용 3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3천? 하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3천만 원으로 100명 호텔 잔치가 되겠니? 네? 그럼 얼마나? 최소 8천은 들어야 해. 호텔 대관비만 해도 2천이고 식대가 1인당 15만 원씩이면 1,500. 거기다가 케이크, 꽃, 사진, 영상 다 합치면 8천 정도야. 8천만 원이요. 어머님, 그건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 계약금이. 하은아, 네가 2억을 받았잖아. 8천이 뭐가 대수야. 겨우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개인 성과급을 마치 가족 공동 자산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래도 그건 제 개인. 개인? 하은아, 우리가 남이야. 가족인데 개인이 어딨어. 재민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이지. 엄마가 평생 재민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 한 번 생신 잔치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재민이가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다시 말해볼게. 하지만 저는 재민이가 어머니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하셨어요. 하은아, 엄마가 호텔 예약했어. 다음 달 15일이야. 그리고 초대장도 만들었는데 내 이름도 넣었어. 손님을 초대하는 사람, 최, 아들 재민, 며느리 하은 이렇게. 네? 제 이름이요? 당연하지. 네가 비용 내는데 이름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말했어. 하은이가 효녀라서 이번 생신 잔치를 준비해줬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언제 8천만 원을 내겠다고 했나요? 어머님, 저는 아직. 하은아, 이미 예약했어. 계약금 500만 원도 냈고. 취소하면 계약금 날아가. 네가 책임져야지. 뭐라고요? 제가 언제 동의를. 하은아, 목소리 좀 낮춰. 엄마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야. 네가 성과급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재민이한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재민이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미 호텔 예약하셨대. 계약금까지 내시고 내 이름으로. 재민이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내 동의도 없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내셨다잖아. 취소하면 500만 원 날아간대. 재민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하지만 그날 밤 재민이가 어머니께 전화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하셨어요. 그것도 재민이한테요. 저는 옆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재민아, 네 마누라가 엄마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엄마 60회 생신인데 8천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2억을 받았으면서. 재민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하은이 개인 성과급이에요. 우리 아파트 계약금으로. 아파트는 나중에 사면 돼. 엄마 생신은 지금이야. 재민아, 네가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마누라 편이야? 재민이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전화가 끝난 후 재민이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원래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 60회라서 그런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여러분, 제 60회 생신잔치 초대합니다. 다음 달 15일 호텔에서 우리 며느리 하은이가 효녀라서 멋진 잔치를 준비해줬어요. 100명 초대합니다. 다들 오세요. 단톡방에서 친척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은이 정말 효녀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최 선생님 복 받으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나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하셨어요. 하은아, 내일 호텔 가서 메뉴 시식해야 해. 같이 가자. 어머님, 저는 내일 회사에. 회사 하루 정도 반차 쓰면 되잖아. 엄마 생신 준비가 더 중요하지. 저는 결국 반차를 냈어요. 어머니와 호텔에 갔죠. 호텔에서 웨딩 플래너 같은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1인당 15만 원 코스로 하시면 총 100명이니까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관비 2천만 원, 꽃 장식 300만 원, 케이크 200만 원, 사진 촬영 300만 원, 영상 제작 500만 원, 총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이요. 어머니가 8천이라고 하신 것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15만 원 코스는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요. 25만 원 코스로 할게요. 우리 며느리가 2억 받았거든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25만 원 코스요? 어머님, 그건 하은아, 엄마 60회인데 너무 저렴하게 하면 창피하잖아. 친척들이 다 오는데. 결국 25만 원 코스로 결정됐어요. 총 비용은 7,300만 원이었죠. 호텔에서 나오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고마워. 네가 정말 효녀야. 엄마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언제 동의했나요? 그날 저녁 재민이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7,300만 원이래. 나는 3천만 원도 부담되는데. 재민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하은이 동의도 없이 7천만 원짜리 잔치를 예약하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의? 재민아, 하은이가 나랑 같이 호텔 갔었어. 그게 동의 아니야? 그리고 내 마누라가 성과급 2억 받았으면서 7천만 원이 뭐가 대수야? 엄마, 그건 하은이 개인. 개인? 또 개인? 재민아, 우리가 남이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 한 번 생신 잔치 못 해줘? 재민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전화, 아침 7시. 하은아, 엄마야. 호텔에서 연락 왔어. 일주일 내로 계약금 3천만 원 더 내야 한대. 오늘 중으로 송금 좀 해줄래? 어머님, 저는 아직. 하은아, 계약금 안 내면 예약 취소돼. 이미 친척들한테 다 알렸는데 어떡해. 네가 책임져야지. 두 번째 전화, 오전 10시. 하은아, 아직 송금 안 했어? 빨리 해줘. 엄마 불안해서 일도 못해. 세 번째 전화, 오후 1시. 하은아, 전화 좀 받아봐. 왜 안 받아? 엄마한테 화났어. 네 번째 전화, 오후 4시. 하은아, 재민이한테 말했어? 재민이가 엄마한테 전화 안 해. 너희 부부가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다섯 번째 전화, 오후 7시. 하은아, 엄마 진짜 화났어. 네가 성과급 받았다고 해서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계약금 오늘까지 안 내면 엄마가 어떻게 돼?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재민이한테 말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날 밤 전화가 38통이나 왔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심지어 재민이의 사촌들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하은아, 어머님 생신인데 왜 그래? 성과급 2억 받았으면서 7천만 원이 아까워? 요즘 며느리들은 효도를 모르나 봐.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재민이가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하은이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혀. 엄마가 며느리를 괴롭혀. 재민아, 네가 지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하은이 성과급은 하은이 거예요. 우리 아파트 계약금으로 쓸 거고요. 아파트? 아파트가 엄마보다 중요해? 재민아, 네가 누구 덕분에 컸어? 엄마가 평생 너 키우느라 내 인생 포기했는데 이제 엄마 60회 생신 하나 못 해줘? 재민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7천만 원은 너무 커요. 3천만 원 정도. 3천? 이미 7천만 원짜리로 계약했어. 취소하면 어떡해? 친척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생신 잔치가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계약금을 안 내주겠대요. 제가 60회인데 슬프네요. 친척들이 바로 반응했어요. 하은 씨,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60회신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모르나 봐요. 저는 단톡방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전화가 또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45통, 시누이가 12통, 시아버지가 8통, 총 65통의 전화가 왔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하은아, 어머님 생신인데 왜 그래? 2억 받았으면서 7천만 원 못 내? 네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야? 저는 재민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못 견디겠어. 어떻게 해야 해? 재민이는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해결할게.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다음 날 재민이는 어머니께 직접 찾아갔어요. 저도 같이 갔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왔어? 계약금 가져왔어? 재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계약금만 주면 돼. 엄마, 하은이 성과급은 하은이 개인 재산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사려고 모은 돈이고요. 개인, 또 개인. 재민아 결혼했으면 부부 재산이지. 개인이 어딨어. 재민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법적으로 혼인 전 재산이나 개인 성과급은 개인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엄마 생신 잔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규모에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 크다고? 겨우 100명인데. 엄마, 7천만 원은 저희 1년 월급이에요. 그 돈으로 집 계약금 마련하려고 10년을 모았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너희는 집이 중요하고 엄마는 중요하지 않은 거지? 엄마가 평생 너 키우느라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개인 재산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제가 효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뭐라고?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좋아. 그럼 너희는 엄마 생신 잔치에 오지 마. 나도 너희 같은 불효자식 필요 없어.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더 심하게 왔어요. 시어머니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32통의 전화를 했어요. 하은아, 네가 엄마를 죽이려고 그래? 엄마가 지금 가슴이 아파서 죽겠어. 하은아, 네가 2억을 받았으면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엄마가 재민이 잘 키워서 네가 좋은 남편 만난 거야. 하은아, 네가 엄마를 무시하면 천벌받아. 재민이도 같이 불행해질 거야. 하은아, 엄마가 친척들한테 얘기했어. 네가 얼마나 불효녀인지. 이제 온 동네가 다 알아. 하은아, 엄마가 너 믿고 25만 원 코스로 주문했어. 최고 비싼 거. 네가 2억 받았으니까. 그런데 네가 안 내면 엄마가 어떡해?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재민이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어떻게 해야 해? 재민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확실하게 선 그어야 해.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확실하게 대응해야 해. 다음 날 재민이는 어머니께 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괴롭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하은이 성과급은 하은이 개인 재산이고 우리 부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엄마 생신잔치는 저희가 3천만 원까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더 큰 규모를 원하시면 엄마가 직접 준비하시거나 규모를 줄이셔야 해요. 우리 부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너희는 내 생신에 오지 마. 나도 너희 같은 불효자식들 필요 없어. 그리고 재민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재민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화가 식으면 다시 연락하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친척들한테 우리 얘기를 하셨죠. 단톡방에서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하은 씨 때문에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대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효도를 모르나 봐요. 2억 받고도 7천만 원 안 내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단톡방에서 나왔어요. 재민이도 나왔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살기로 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날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지금 호텔이야. 그런데 엄마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무슨 문제? 엄마가 계약금 3,500만 원을 냈는데 나머지 잔금 3,800만 원을 못 내시는 거야. 호텔에서 지금 당장 내라고 하는데 재민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서 오빠,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엄마 혼자서 동생아,
엄마가 우리 동의도 없이 7천만 원짜리 잔치를 계획하신 거야. 우리는 3천만 원까지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엄마가 거절하셨어. 그래도 오빠, 미안해. 이건 엄마가 책임지셔야 해. 전화를 끊고 재민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재민이한테 물었어요. 괜찮아? 마음이 아프지 않아? 아파.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엄마가 배우셔야 해.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민이한테요. 재민아, 엄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응, 엄마. 재민아, 엄마가 미안해. 재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호텔에서 지금 잔금을 못 내서 계약금도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재민아,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재민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잔치 규모 줄이세요. 호텔 말고 동네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이세요. 우리가 3천만 원 도와드릴게요. 재민아, 그리고 엄마, 하은이한테 사과하세요. 하은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하은이한테 전화할게. 30분 후 제 전화가 울렸어요. 하은아, 엄마야. 네, 어머님.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지? 저는 울음이 나왔어요. 네, 어머님. 저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개인 재산을 함부로 쓰시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60회라서 들텄나 봐. 욕심을 너무 부렸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하은아, 잔치 규모 줄일게.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할게. 너희가 도와준다는 3천만 원도 1천만 원만 받을게. 나머지는 너희 아파트 계약금에 보태. 어머님, 하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우리 재민이 잘 챙겨줘서. 전화를 끊고 저는 재민이를 안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사과하셨어. 다행이다. 엄마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 2주 후 시어머니의 생신잔치가 열렸어요. 호텔이 아니라 동네 한정식집에서요. 친척 30명만 모였고 비용은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가 1천만 원을 도와드렸고 시어머니께서 1천만 원을 내셨어요. 잔치는 조촐했지만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며느리 하은이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하은이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저를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생신잔치를 도와줬어요. 하은아, 정말 고마워. 저는 울었어요. 재민이도 울었고요. 잔치가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하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 부부의 결정을 존중할게. 너희도 너희 삶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하은아, 아파트 계약금 잘 모아서 좋은 집 사. 엄마가 응원할게.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가끔씩 의견 차이가 있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됐죠.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가족이라도 경계는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남편 재민이가 저를 지켜준다는 것. 지금 우리는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2억 원의 성과급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쓸 거예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아둘 거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축하해 주셨어요. 하은아, 재민아, 축하해. 좋은 집 사. 그리고 가끔 엄마 초대해줘. 네, 어머님. 자주 초대할게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 가족들도 그걸 이해해 주니까요. 결혼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그리고 효도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가족이라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믿으세요. 저는 재민이를 믿었고 재민이는 저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